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어제 보도해드린 건설 현장의 사토를 농경지에 너무 높게 성토하는 문제는 비단 포항시만의 일은 아닌데요. 경기도 등에선 이미 성토 높이를 50cm나 1m를 넘지 못하게 제한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어서 포항시와는 대조적입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높이 2m에 가까운 성토로 생긴 거대한 경사면과 파묻혀버린 배수로. 올여름 집중호우에 견뎌낼지 위태롭습니다. 일단 민간공원 특례 사업 탓에 엄청난 양의 사토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지가 상승과 농지 개량 등을 목적으로 농지 주인들이 너도나도 성토에 나선 결과입니다. 침수가 우려된다. 그럼 마을까지 침수가 될 수 있다. 배수장 가동도 어렵다. 이런 걸 다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개인적으로 전부 성토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리한 성토는 포항시 농경지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각종 도시개발 사업하면 사토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 법률은 2m 이내의 농경지 성토는 허가 없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지만 실제 현실에선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겁니다. 포항시를 포함한 경북 지자체들은 모두 이 같은 법과 현실 간의 괴리를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등의 일부 지자체들은 성토 높이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조례를 만들어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의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경기도 지역에서는 실제로 이런 문제 때문에 높이를 제한하는 조례를 개정해서 시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변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성토는 예상 불가능한 침수 피해와 농업용수 부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농경지 성토 높이 제한을 위한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포항 지역 시민단체인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포항시민연대는 오늘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염수 방류는 해양오염과 생태계 교란 등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과 행동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포항 지역 어민들과 수산업 종사자들의 생업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미래 세대인 아이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영덕 천지원전 백지화로 당초 지급했던 원전 지원 사업 가산금 등 409억 원을 지난 2021년 모두 회수했는데요. 영덕군이 이에 반발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 1심 판결에서 패소했습니다. 정부가 원전 건설 계획을 번복하는 바람에 10여 년간 일방적 피해를 겪어온 주민들은 부당한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입니다. 정부가 지난 2012년 천지원전 건설을 추진했던 원전 예정지입니다. 당시 원전을 유치한 대가로 정부는 영덕군에 380억 원의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을 지급했는데 이후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백지화되면서 정부가 영덕군에 줬던 돈을 이자까지 붙여 모두 회수해갔습니다. 영덕군은 지난 2021년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1심 판결에서 패소했습니다. 영덕군은 원전 건설 요청에 동의하고 사전 신청한 지자체에 정부가 제공한 불가역적인 인센티브라고 주장한 반면 정부는 원전 건설을 위한 지원금인 만큼 건설 계획이 취소된 상태에서 법적 근거가 상실됐다는 입장인데 법원의 판결은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영덕군은 항소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패소를 했습니다마는 판결문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들의 어떤 보이지 않는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잘 검토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덕군은 천지원전 때문에 지역민들이 찬반으로 갈려 큰 사회적 갈등을 빚었고 원전 예정구역으로 묶여 있었던 주민들도 10년간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겪어왔다며 이번 판결에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보상 못 받은 피해 지역에 조금이라도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게 그게 정당한 거거든요. 정부가 이렇게 한다면은 누가 땅을 내주겠으며 정부를 협조하겠으며
진짜 우리 마을 주민들은 진짜 원전 소리만 나오면 피가 끓는다니까. 일방적인 원전 정책 변화로 인한 피해를 영덕군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면서 정부와 한수원에 대한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울릉군은 오늘 천부해중 전망대에서 보이는 바다숲 조성 기념판 제막식을 개최했습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황폐화된 바다 생태계의 심각성과 바다숲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열렸습니다. 천부해중 전망대는 전국 최초로 국민 체감형 보이는 바다숲으로 조성됐는데 관광객들은 울릉도와 독도의 고유종인 대왕숲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수는 빗물, 오수는 분뇨와 생활하수를 뜻하는데요. 포항에서는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오수가 하수 처리장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바다와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어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포항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했는데요.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문을 통해 시커먼 물이 콸콸 쏟아집니다. 백사장을 지나 바다로 흘러듭니다. 최근 포항의 대표 관광지인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비만 오면 벌어지는 광경입니다. 만약에 비가 올 경우 10mm만 넘어도 수문을 열어 퇴적 온이층뿐만 아니라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똥물을 바다로 직방류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차직 관로를 통해 오수를 하수 처리장으로 보내 정화한 뒤 방류합니다. 하지만 포항 두호촌의 경우 비가 많이 오면 하류 지역 침수 우려 탓에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지 않고 수문을 열어 곧장 바다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비가 오고 30분에서 1시간까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앞으로는 과연 이 물이 바다에 오염을 시키는 건지 바다 생물에 악영향을 미치는 데 대해서 저희들 조사를 하고. 문제는 더 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2007년부터 3,288억 원을 들여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는 하수 관거 공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포항시내 건축물 가운데 8.8%에 해당하는 2,078동이 우수와 오수를 분리해 배출하는 시설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미분리 세대에서 배출된 오수가 포항의 주요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지만 시설 개선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BTS 사업이 준공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본인이 우수와 그 분리를 하려면 본인 비용으로 지금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복개천인 칠성천과 두호천에는 하수 온이가 계속 쌓이고 있고 악취 또한 심각합니다. 하수 퇴적층 준설에 적극 나서는 등 하천과 바다를 지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은 연구원 안에 조성한 경북 천연숲 정원을 경상북도 제1호 지방정원으로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천연숲 정원은 2016년부터 137억 원을 들여 경주 남산자락에 위치한 경북 산림환경연구원에 거울숲과 서라벌 정원, 숲그늘 정원 등 13개 테마 정원으로 조성됐으며 현재 임시 개장 중으로 오는 24일 정식 개원할 예정입니다. 지방정원은 지자체가 조성한 정원으로 10헥타르 이상의 면적과 40% 이상 녹지 조건을 갖춰야 하며 관리 전담부서와 편의시설 등이 충족되면 시도지사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재정 악화 등으로 지방대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북 지역 4년제 국립대인 안동대와 금호공대, 공립전문대인 경북도립대가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합 움직임이 지방대학 전반으로 확산하는 신호탄이 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4년제 대학 217곳 가운데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한 학교는 77곳입니다. 이 가운데 67개 학교인 87%가 비수도권 지역 대학입니다. 10년으로 생각하면 전체 고등학교 졸업생이 수도권의 정원하고 비슷해지거든요. 뼈를 깎는 혁신과 자구 노력 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
정부가 파격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대학 통폐합을 유도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 공립대부터 통합 논의가 활발합니다. 경북 4년제 공립대인 안동대와 금호공대, 공립전문대인 경북도립대가 통합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통합을 논의해온 안동대와 경북도립대에 금호공대까지 참여를 제안받은 겁니다. 공학 쪽에 강한 금호공대와 인문사회가 강한 안동대와 지역의 공공 수요를 담당할 수 있는 경도대가 뭉치면은 하나의 큰 축이 돼서 지역 발전에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세 개 대학이 하나로 합쳐지면 경상북도의 유일한 공립대가 탄생합니다. 교육부는 시도마다 공립대 한 곳이면 충분하다는 1도 1공립대 논리를 들어 지자체와 대학 등의 통합 참여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한 개 도에는 한 개 공립대 정도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다 일부 시도에서는 그렇게 이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 데도 있다. 다만 대학 간 통합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원 감축과 학과 통폐합 같은 구조조정을 수반하는 만큼 내부 갈등을 중재하고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험난한 과정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경주대학교와 서라벌대학교가 교육부로부터 통폐합 승인을 받았습니다. 두 대학은 입학생 감소로 어려움을 겪어오면서 지난해 4월 교육부에 통폐합 승인 신청을 했고 이후 4차례 심의를 거쳐 1년 만에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번 통폐합 승인으로 오랫동안 학내 분쟁과 각종 기준 미달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제한돼 어려움을 겪어왔던 두 대학이 새 출발을 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경주시가 지역 경로당을 대상으로 밑반찬을 지원하는 사업이 좋은 반응을 얻자 올해 사업비를 4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등록된 경로당 633곳이며 경주 지역 자활센터가 밑반찬을 만들어 경로당별로 한 달에 2번씩 1년에 16번 배달합니다. 또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오늘 오전 9시쯤 포항제철소 3고로 코크스 오븐가스 승합장치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포스코는 20여 분 만에 자체 진화했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포스코와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봄철을 맞아서 다음 달 말까지 산림 내 불법 행위를 특별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산림보호구역 등을 중심으로 산나물이나 산약초를 무단 채취하거나 희귀식물 서식지에 무단 입산하는 행위,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화기를 소지하는 행위 등입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봄철에도 특별 단속을 벌여서 불법 행위 45건을 적발해 이 가운데 32건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9건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포항시가 힙합 느낌의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포항 관광택시 홍보에 나섰습니다. 홍보 영상은 15초 분량으로 관광택시 기사 10명이 직접 출연해 포항 관광택시의 장점과 이용 방법 등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포항 관광택시는 경험 많은 택시기사와 함께하는 맞춤형 택시 서비스로 관광택시를 이용하는 손님에게는 관광해설 서비스와 다양한 관광 정보를 제공합니다.